어제 저녁 울산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드 배치 장소로 칠곡군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낸 돈 300억 원이 1년 만에 소진됐습니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지역 주택조합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도로와 거리의 바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길 안내에다 안전지킴이 역할까지 바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고 경북 남부 지역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가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고요.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 낮 동안에는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밤사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새벽에 경북 영천에는 33.5mm가량, 대구에는 29.5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언제 그렸나는 듯 비가 소강 상태에 들고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난 곳도 있는데요. 앞으로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내일 낮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기온 32.6도, 안동은 33도를 웃돌며 낮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겠지만 대구 30도, 안동 28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한편 제1호 태풍 네파탁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중형급의 강한 세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토요일쯤에는 중국 부근에 상륙하겠고 일요일 오후에는 제주도 남쪽 부근까지 다가오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많이들 놀라셨죠? 어제 저녁 울산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지진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119 소방본부에 빗발쳤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 계산대 뒤에 있는 냉장고와 선반위 물건들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진동을 느낀 직원이 주위를 살핍니다. 집안에 있는 어항 속 물이 심하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갑자기 너무 흔들리니까는 테이블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그래서 손님들도 식사하시다가 놀라시고. 어제 저녁 8시 33분쯤 울산 동쪽 52km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파로 대구는 규모 3.0, 포항은 4.0의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건물이 흔들리자 놀란 아파트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오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다들 느꼈냐고 물어보고 침대가 흔들렸다, 뭐 창문이 그런 거 식탁 밑에 다 애들이 들어갔다는 둥 뭐 이렇게. 대구 경북 소방본부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 전화가 2,700여 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국내에서 공식 관측이 시작된 뒤 5번째로 강한 지진으로 분류됐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낸 돈 300억 원을 업무 대행사가 1년 만에 모두 써버려서 조합원과 업체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지역 주택조합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에서 약 1,600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조합원을 모집한 한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700여 명이 평균 4,500만 원을 내 310억 원이 모였는데 업무 대행사 은행 계좌에는 돈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1년이 되도록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으면서 조합원 돈을 다 써버린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지출 내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발품을 팔아서 이제 서울, 부산, 울산으로 다니면서 변호사들도 만나고 업체 사장들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조합의 이제 계약이라든지 모든 게 부당한 걸 알게 됐죠. 업무 대행사는 조합의 특성상 업무 추진이 더딘 것은 불가피하고 분담금은 적법하게 필요한 곳에 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업사원들을 모집 대행사를 써서 하거든요. 그럼 중개수수료도 나중에 주는 게 아니라 모집하면 그 성과물로 인정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들. 그 조합 모집하고 뭐 하려면 또 광고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대구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33곳이나 되는데 착공에 들어갔거나 예정인 곳은 2곳에 불과하고 한 곳은 사업을 포기했으며 2곳은 민영 사업으로 전환 중입니다. 나머지는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곳도 여러 군데입니다. 주택업계는 조합원들이 필요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대행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했던 뇌관이 터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신의 어떤 조합의 어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사업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발벗고 나서야 돼요. 무주택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내 집을 장만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화랑새를 타고 우후죽순으로 생겼던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무산되거나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아파트 놀이터 바로 옆 화단에서 흙놀이를 하던 어린이들이 갑자기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 인체에 치명적인 독극물을 무단으로 뿌린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흙놀이를 하던 6살 김모군과 7살 이모군이 갑자기 소스라치듯 놀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흙을 만진 아이들의 손과 팔에 붉은 반점이 생겼고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엄청나게 심하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제가 손을 씻기는데 제 손에 닿으니까 제 손도 너무 따가운 거예요. 경찰과 소방 특수구조대가 출동해 흙을 수거했고 국과수가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염산 같은 독극물을 화단에 몰래 쏟아 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한 염산 종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는 있지만 탐문도 하고 주변 CCTV도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화단 바로 옆은 어린이 놀이터여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의도적인 독극물 살포인지를 밝히기 위해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아파트 아니고 아파트 화단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극물 무단 투기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성분 분석이 나오게 되면 수사 범위를 좁혀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배치 장소로 칠곡군이 최적지로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칠곡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영남권 신공항 무산으로 악화된 민심에 사드 칠곡 배치설까지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대구와 경북 전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칠곡군이 최적지를 꼽히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칠곡군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칠곡군과 칠곡군 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군민이 크게 독려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를 강력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민심이 아주 흉흉한 그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까지 되는 데 대해서 우리 칠곡군과 의회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칠곡의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오늘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역시 미군기지 캠프 캐럴로 지역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2011년 고엽제 매립 의혹에 이어 사드 배치설까지 나오자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고엽제 사건을 비롯해서 얼마 전에 질소 폭파 사건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칠곡을 사랑해 왔습니다만은 올해 초부터 사드 배치 운운되어지는 우리 지역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체계적인 대응 방향을 준비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사드 설치 자체에 대한 아직 합의한 단계도 아니다. 계속 설치할 거냐 말 거냐를 협의 중이다. 한미 간에 진행되는 걸 계속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대응을. 상당수 지역민들은 영남권 신공항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칠곡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칠곡군이 계속 거론되면서 칠곡은 물론 주변 지역 민심까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이 급증했습니다.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피해가 없으면 보험료의 60-70%를 돌려주는 무사고 환급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에서 8헥타르 넘게 벼농사를 짓는 김영호 씨는 올해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 192만 원 중 자부담은 26만 원. 나머지는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지원했습니다. 날씨 변동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 앞으로는 좀 들쑥날쑥 많이 심하지 싶어서 그냥 약주 한 잔 안 먼 셈 치고. 경북의 경우 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16,5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국 가입 면적은 24만 6천여 헥타르로 79%포인트 증가했고 가입 농가는 10만 6천여 가구로 9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심이 높아진 데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없으면 농가가 낸 보험료의 60-70%를 되돌려주는 무사고 환급 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된 덕분입니다. 또 농가 소득도 줄여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또 뭐 재해에 대한 그런 위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험을 못 드셨는데 이런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농가에서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은 4천여 농가에 360억 원입니다. 이른 여름 탓에 메뚜기 떼가 이미 출현했고 일요일에는 1호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농심을 달래주는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스코가 추진해온 화력발전소 건설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화력발전이 어려우면 전기료를 내려주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가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5월 전기료 부담을 덜고 자체 발전 비율을 46%에서 80%까지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포스코는 현행법상 석탄 사용이 쉽지 않자 예외 규정 적용과 오염 저감 대책을 놓고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단체는 33만 명 시민 서명서를 제출했고 경상북도는 5개 협력사업으로 정해 화력발전 건설을 돕고 있습니다. 철강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 청정 화력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혀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 방침에 따라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더 이상 석탄 화력은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미 드러난 이상 포스코는 석탄 화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른 대안에너지를 찾겠다는 쪽으로 선언을 하고 예외 규정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에선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철 산업에 대한 이 공급되는 전기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대폭 할인해가지고 지원하든지 철강 산업 구조 차원에서 전기료에 대한 공적 자금이라든지 정부의 지원 정책을 갖다 강구해서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이 부정적이어서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방분권운동 단체들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불복해서 제2관문공항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방분권 단체들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와 경북의 지방분권운동 단체 6곳이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인데도 정치적 판단을 내렸고 이는 영남권 1,300만 시도민들을 우롱한 처사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신공항 백지화에 불복해 제2관문공항 재추진도 촉구했습니다. 영호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제2관문공항의 입지와 투자 유치 방법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직접 만들어 대선 전국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대선 전까지 이 설계를 완료해서 대선 주자에게 앞으로 이 공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신공항 사후 대책과 관련해 지방 분권 단체들이 전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지역 정치권에 대한 시도민의 실망과 불신이 크다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관문공항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내세우는 작업을 민간 주도로, 시민 주도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정치권의 왜곡도 없고 또 관료적인 어떤 한계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분권 단체들은 시민단체와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아우르는 가칭 지역발전 민간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지방 분권운동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로부터 신공항 약속을 받아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공항 무산에 따른 사후 대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도로와 거리의 바닥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길 안내에다 안전 지킴이 역할까지 바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선을 잡아끄는 다양한 무늬가 개발되고 화려한 색상까지 더해졌습니다. 바닥의 전통적인 역할은 이처럼 신미성, 즉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도로와 거리 바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초등학교 앞 인도에는 샛노랑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이른바 옐로 카펫 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카펫 안에 그 에리어 안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그 안전 보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 운하 방향은 핑크색, 송도동 쪽은 녹색 선을 따라가면 됩니다. 헷갈리는 진행 방향을 색으로 구분했더니 접촉 사고가 줄었습니다. 출입문 바닥에 원색으로 안내도를 그리고 문 번호를 바닥에다 함께 표시하면 강의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건물 찾아오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청사 이용 안내도를 보고 용이하게 찾아올 수 있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바닥은 또 그 도시의 정체성을 알리고 관광 자원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포항 중심가 바닥에는 호미곶 상생의 손 등 관광 명소가 동판에 새겨져 있고 포항 대보항 바닥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160m짜리 트리가트 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밋밋한 바닥은 가라. 각종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바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과 농업계 잔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가톨릭 농민회 등 4개 농민단체가 농업 피해를 방패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고 정치권이 주장하고 있지만 농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조정하면 될 일이라며 농어민의 이름을 팔아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본말 전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농 경북도 연맹은 오늘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 무력화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성명서를 통해 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비가 청와대 개입으로 늘어난 의혹이 있다며 경상북도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민주 경북도당은 구미경 신련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청와대가 개입해 당초 4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주장하고 특정 사업의 경우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경상북도의 추진 경과 보고를 고려할 때 청와대 개입 의혹이 짙다며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의회와 구미시의회도 투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그 내용을 도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늘 대구를 찾아 특강을 합니다. 남 지사는 오늘 오후 4시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리빌딩을 주제로 특강과 토크쇼를 갖습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에서 남 지사는 자신의 수도권 이전 제안과 국가 균형 발전,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인데 특강 이후 예정된 기자 간담회에서 대권 행보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과 추징금 1,3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에 건축공사 감리단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뇌물수수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해당 단체가 선임해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거짓말 탐지기 수사팀을 가동해 법정 사법질서 교란사범 집중단속을 한 결과 위증 85명, 범인 도피 5명, 법정 난동 2명 등 모두 92명을 입건했습니다. 유명 개그맨 1명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 도망간 친구를 위해 친구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사람들에게 옮겨졌다고 거짓말을 해 불구속 기소됐고 좋아하던 남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강제 추행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여성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위증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법정 사법질서 교란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어제 낮 동안에는 장맛비 대신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밤사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더 가까워지면서 새벽에 경북 영천에는 33.5mm, 대구에는 29.5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내일 낮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장마전선은 점차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 30도로 오늘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어제 33도를 웃돌았던 안동의 낮 기온은 28도 예상되고요. 의성의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22도에 머물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태풍 네파탁의 영향으로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